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스스로의 한계를 함부로 규정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희한하게 점괘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맞고 함께 점 본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맞는데 유난히 그 사람만 잘 맞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이런 용한 점쟁이가 본 그 미래의 가이드가 점 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유별나게 잘 맞는 케이스라는 거는 사실은 운명도 우연도 아닙니다. 뭐냐? 이런 점술가가 어디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의 타로 카드를 봅니다. 하나, 둘, 이 카드가 나왔고 이게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이 잘 맞는 이유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괘가 계속 맞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점쟁이가 가지 말라는 데 안 가고 만나지 말라는 사람은 안 만나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만나지 말라는 거 안 만났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었으니까 만약에 그 말을 안 듣고 다르게 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점괘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니까 점괘는 당연히 용한 걸로 되어 있겠죠. 왜? 점괘가 100%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점괘대로 살았는데. 근데 이거는 꼭 점을 보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면 늘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조직에 어울리는 특화된 사람이다. 윗사람이 좋아하는 타입이다. 이런 류의 모두 회사에 있으라는 얘기뿐이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조직 안에 있어야 대성할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쇠뇌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조직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난 조직에 특화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 조직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 조직 생활에 잘 맞거든요. 걱정 마세요. 건강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이런 식으로 마치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자, 리스펙.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 둘, 레드선. 완전 소름. 완전 소름입니다. 소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제 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스펙 씨는 왜 우리 팀에 왔어? 왜 이걸 전공했어? 야, 밖에서 너 영업하면 영업왕 할 것 같은데? 가서 차를 팔아. 딜러가 돼. 보험을 팔아. 보험왕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R&D 성격의 전공이긴 하지만 설득력이 좋아서 영업이 어울린다는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그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요즘에 계속 회상이 됩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고 그중 하나를 전공했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잘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장점들이 수두룩할 텐데 왜 난 내 스스로가 타인이 규정했었던 조직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멘트만 골라서 내 스스로 달고 살았었을까? 왜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었을까입니다. 전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이 멘트가. 그래서 이 멘트를 골라서 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 멘트를 썼던 거예요. 왜?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직장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멘트가 엄청난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멘트를 나를 소개하는 멘트로 계속 써먹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게
내 머리 위에 캡을 씌우는 내 한계를 규정하는 가림막이 됐던 거죠. 그냥 이렇게 커피 하나 들고 정장 입고 직장 근처를 돌면서 멋있는 커리어 우먼 아니면 직장인 이런 사람들을 꿈꾼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였던 것 같고요. 그런 스스로의 규정들이 다양한 기회들과 도전들을 막고 우리의 생각의 틀과 사고의 폭을 좁혀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 그런 프레임을 스스로 씌우지 않았었다면, 그랬다면 난 더 빨리 세상을 알고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와 사업의 기회들을 또는 새로운 시도들을 검토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것 자체가요. 물론 아직 전혀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가스라이팅이 날 오랫동안 지배해 왔었다라는 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적은 본인 스스로의 편견이다. 그 누구의 편견도 아닌, 누구의 선입견도 아닌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내 편견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스스로의 한계를 함부로 규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절대로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함부로 규정하지 마세요.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잘못된 프레임으로 내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본인을 가축하고 있는 행위일지도 몰라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함부로 규정하지 마세요. 그 행위는 마치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지하 감옥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놨던 행위랑 같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환한 빛을 볼 수 있게, 환한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스스로 믿어주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어주는 순간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고요.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내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가뒀던 감옥의 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보여줘야만, 그리고 스스로 믿어줘야만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상방이 뚫리면서 우리의 포텐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절대로 규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장점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줄 수 있고, 그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부터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